당신은 혹시 퇴직을 앞두고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그러나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쉬는 게 아니라 버텨야 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적은 없었나요? 평생을 일로 살아온 사람에게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72세의 한 여성 정순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가 던지는 현실적인 질문과 그 안에서 다시 삶을 세워가는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정순자 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행정보조로 시작해 원무과 일을 맡으며 그야말로 평생을 병원 안에서 보냈습니다. 출근은 새벽 6시, 퇴근은 밤 8시가 일상이었죠. 그렇게 일하는 동안 그녀에게 퇴직 후의 삶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퇴직 후 계획을 세운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퇴직을 생각할 겨를이 있었겠어요. 매일 출근하고 일하느라 그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그녀가 진짜 은퇴를 실감한 건 퇴직 서류를 내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6시에 눈을 떴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출근 루틴이 사라지자 하루가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소엔 바빠서 미뤄뒀던 정리도 해보고 드라마도 봤지만 며칠이 지나니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료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라던 다짐은 이제 뭘 해야 하지라는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퇴직금 1억 2천만 원과 국민연금 월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일에 매달리느라 노후 자금이나 투자 같은 건 생각할 틈도 없었죠. 아이 셋을 키우느라 생활비는 늘 빠듯했고 은퇴가 멀게만 느껴졌던 시절엔 그때 가면 알아서 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은행 이자는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고 연금만으로는 관리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결국 근처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6시간 일하고 월 9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엔 서 있을 틈도 없었고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바코드를 찍는 일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힘들어도 그 일이 나를 살렸어요. 다시 사람들 속에 섞이니까 덜 외로웠거든요.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보다도 단절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곳, 내 역할이 있는 공간이 사라지면 인간은 빠르게 위축됩니다. 그녀의 하루는 다시 일정이 생겼습니다. 아침엔 버스를 타고 일터로 가고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라며 도움을 청하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을 버티며 조금씩 나도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노후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복지관의 노년 재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의료비 지원 같은 제도를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몰랐다는 게 창피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준비할 시간도 지식도 없었던 세대. 그녀는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돈보다도 나를 어떻게 지킬지에 관한 준비예요. 일하는 동안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면 내 삶의 뼈대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습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엔 복지관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오후엔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를 합니다. 주 1회는 경로당 친구들과 모여 밥을 해 먹습니다. 이젠 돈보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해요. 내가 하루를 의미 있게 쓰면 그게 바로 은퇴 준비죠.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을 말합니다. 첫째, 은퇴는 시간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견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생 일에 맞춰 살아온 사람일수록 멈춤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 5년 전부터는 일 외의 시간을 설계해야 합니다. 퇴근 후 하루 1시간이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연습이 은퇴 후 공허함을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재정적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는 소득의 절반 정도로 줄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의료비, 관리비, 자녀 지원비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연금, 임대소득 혹은 파트타임 등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망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일을 그만두면 인간관계의 70%가 사라집니다. 동료, 상사, 거래처 등 직장 기반의 관계가 끊어지면 남는 건 가족뿐입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마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퇴 전부터 일과 무관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학습 모임이 그 대안이 됩니다. 정순자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에 깨달았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순간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녀의 말엔 무겁지만 단단한 생존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30년 일하고도 준비하지 못했던 그녀는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인생의 준비를 시작한 셈입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배우는 시작입니다. 이를 잊는 순간 삶의 의미까지 잃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내 시간을 써보는 연습,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거나 배움을 이어가는 습관, 누군가와 대화하고 나누는 일. 그것이 결국 은퇴 이후의 생존 기술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려면 오늘부터 단 한 걸음이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이다. 72세의 정순자 씨가 남긴 말은 어쩌면 한 세대의 고백일지도 모른다. 30년을 일했지만 은퇴 준비는 3일도 안 했어요.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후회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은퇴 이후의 삶에 무관심했는지를 드러내는 현실의 증거다. 그녀처럼 평생 일에 헌신하며 가정을 책임졌던 세대에게 은퇴란 자유가 아니라 공백이었다. 일터가 삶의 중심이었고 그 안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았던 사람들에게 은퇴는 곧 정체성의 붕괴였다. 문제는 그 공백이 단지 직업의 부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사회적 단절, 재정적 압박,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지며 한 사람의 일상 전체를 무너뜨린다. 정순자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다수 은퇴자들은 여전히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채 노동을 마친다. 그들은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버텨야 하고 갑작스레 늘어난 시간과 줄어든 관계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2025년 현재 한국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일종의 은퇴 후 생존 상태에 놓여 있다. 생활비 부족으로 재취업을 택하거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억지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는다. 그러나 그조차도 지속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는 줄고 몸은 따라주지 않는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감정에 빠진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 상실로부터 오는 상실감을 겪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존재의 의미를 경험한다. 그러나 은퇴는 그 연결을 끊는다. 일터에서의 직책과 책임, 누군가가 나를 찾던 이유가 사라진다. 남는 건 공허한 하루와 나 자신뿐이다. 정순자 씨가 말한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다는 말은 곧 존재의 단절을 의미한다. 은퇴 후 가장 어려운 것은 돈보다도 시간이다. 일을 그만둔 후 하루가 길게 늘어지고 그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게 된다. 처음 며칠은 쉼이지만 그 이후는 혼란이다. 과거의 리듬이 사라지면 인간은 쉽게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은퇴를 상실의 3단계로 설명한다. 첫 번째는 해방감, 두 번째는 공허감,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적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방감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빠르게 공허감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일부만이 그 공허를 넘어 다시 자신을 재구성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정순자 씨의 경우가 바로 그 예다. 그녀는 마트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시 사회적 연결을 회복했고 복지관 수업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았다. 그녀의 재적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방향이 있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평생 생산의 논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성취와 효율, 결과 중심의 사회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일하라고 요구했다. 일은 생존의 수단이자 사회적 인정의 통로였다. 그러다 보니 멈춤은 게으름으로 쉼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은퇴라는 멈춤이 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삶의 중심을 세워야 할까? 첫째로 은퇴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퇴직 후의 불안은 돈이 아닌 시간의 공허함에서 비롯된다. 하루가 길어질수록 그 시간은 자신을 시험한다.
그렇기에 하루를 계획하고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순자 씨처럼 아르바이트나 봉사, 학습 활동을 통해 일정한 리듬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은퇴 이후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첫 단계다. 둘째로 돈의 흐름을 단절시키지 않아야 한다. 퇴직 후 소득이 완전히 끊기면 불안은 배가 된다. 단기 알바, 임대소득, 연금, 배당금 등 어떤 형태로든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여유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이다. 그것이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의 근간이 된다. 셋째로 관계의 재구성이 필수적이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퇴직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렇기에 은퇴 전부터 직업과 무관한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다. 지역 모임, 동호회, 복지관 프로그램, 봉사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일상적 순간이 고립을 막는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낮았다. 마지막으로 은퇴는 배움의 중단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기로 봐야 한다. 퇴직 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것은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복지관의 무료 강좌, 온라인 수업,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은 그 출발점이 된다. 결국 은퇴 이후의 생존이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회복이다. 하루를 계획하고 관계를 이어가며 자신을 조금씩 새롭게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노년의 주체적 삶이다. 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전엔 일에 끌려다녔는데 지금은 내가 하루를 만들어가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늦은 깨달음의 선언이었다. 우리는 종종 은퇴를 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 끝은 아무 준비도 없이 맞이하는 순간이다. 준비된 은퇴는 삶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준비 없는 은퇴는 생존의 싸움이 된다. 결국 차이는 시간의 문제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 은퇴 후의 나를 그려보는 시간, 나의 하루를 설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돈이 아닌 시간의 구조, 직책이 아닌 관계의 의미, 일 대신 나를 중심에 둔 삶의 방향을 세우는 일. 그것이 진정한 은퇴 준비다. 정순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이 바로 은퇴 준비의 시작이다. 30년 일했지만 단 3일도 준비하지 못한 세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반대로 살아야 한다. 단 3일을 일하더라도 30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 은퇴는 생존의 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다시 살아가는 연습이다. 그리고 그 연습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